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저는 4년 전부터 동생이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는 동생과 매일 함께 지내다 보니 진리 관련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단고기 북콘서트 같은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동생의 권유로 한두 번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종도사님 말씀이 어렵게만 느껴져서 집중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동생이 준 생존의 비밀책도 쉽게 읽어지지 않더군요. 그러던 중 동생이 조카들과 새벽 수행을 시작했고 민지가 체험한 내용들을 매일 전해줬는데요.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호기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2022년 여름 무렵부터 동생이 매일 점심시간마다 상생 개병 뉴스를 틀어놓아 함께 시청하기 시작했는데요. 동생의 권유로 5분, 10분씩 도공수행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몇 가지 예식을 따라하며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충맥 뚫기도 했는데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충맥이 뚫리는 느낌과 알쏭달쏭한 체험도 했습니다. 2022년 12월 10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한 무병장수 설려와 치유 수행. 동생과 함께 참석했다가 잊을 수 없는 체험을 했는데요. 설려와 전수를 주관하시는 종도사님 옆에 하얀 옷을 입고 서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을 뵌 것이죠. 행사를 마치고 동생에게 말했더니 놀라면서 언니 혹시 이분이었어? 라며 사진 한 장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맞다고 했더니 동생이 했던 말, 그분은 바로 태상 종도사님이셔. 조카 민지도 맞아요 이모 라며 확인해주니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동생이 제 남편에게 설려화를 심어주면서 언니도 저번에 받은 설려화가 있으니까 희서에게 심어줘봐 라고 말했는데요. 고3 수험생인 딸의 머리가 맑아지길 바라며 생각으로 설려화를 심어주고 동생이 틀어준 시천주조 도공음악에 맞춰 도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 설려화가 팝콘 튀기듯 2개, 4개로 분화되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데다 자신도 아직 설려화 분화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동생의 말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언니는 제대로 수행하면 재미있고 신비한 체험도 많이 하겠는걸? 입도하고 정식으로 수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동생의 권유에 입도하기로 결심했는데요. 아직 상제님 진리를 잘 모르지만 하나씩 천천히 배워가려고 합니다. 우주일량 공부와 동생에게 꾸준히 들었던 진리 이야기를 통해 후천 개벽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뉴스에 조금만 귀 기울여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세상에서 다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아직 실감나지 않지만
진리 공부와 수행을 통해 상제님 진리에 성큼 다가서는 참도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장 생활 중 중병을 얻은 탓에 직장과 가족 등 모든 것을 잃었던 지난날. 끝없는 좌절과 공포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던 것은 상제님 진리 덕분이었습니다. 옛날에 앓았던 병이 재발하여 투병 생활을 하던 2015년 어느 날, 병석에 누워 TV 채널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상생방송을 발견한 다음부터였지요. 그동안 삶과 죽음에 관해 수많은 생각을 하며 타단체 수행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마음을 비우며 공부했지만 나는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궁극적인 의문에 관한 해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상생방송에서 찾을 수 있겠다. 강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날 잠시 본 내용이었지만 마음이 이끌려 시청자 상담실로 연락했습니다. 대화 도중 집 주소를 묻길래 가르쳐드렸더니 며칠 뒤 생활 도전이 도착했습니다. 받자마자 별 생각 없이 훑어보다가 첫 장부터 제대로 읽어봐야겠다 싶더군요. 도전을 읽으며 느낀 점, 어릴 때 할머니들을 통해 보고 듣고 배운 실제 역사와 내가 알고 싶어 했던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다 있구나. 이후 책에서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완독했죠. 그런데 그해 후반 무렵부터 이듬해 전반기까지 몸 상태가 극도로 안 좋아져 사방을 다니며 치료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효험이 없어 삶을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시한부 생활이었죠. 그러던 중 2017년 어느 날 대구 시지도장 도생님의 연락을 받게 됐는데요. 군산에서 환단고기 북콘서트가 열린다는 소식이었죠. 같이 가겠느냐는 말에 제가 했던 대답. 제 몸이 여러 사람과 버스 타고 이동할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가 될 것 같으니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고민하던 저는 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도생님께 참석한다는 연락을 한 다음 제 차를 몰고 군산으로 향했습니다. 비교적 빨리 출발한 덕분에 제일 앞자리에 앉을 수 있었죠. 드디어 시작된 행사. 종도사님을 근거리에서 처음 뵐 수 있었는데요. 말씀하시는 내내 제 가슴이 벅차게 요동치는 느낌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잊은 채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나온 후 하늘을 올려다보니 이전과 다르게 더 맑고 높은 데다 삶이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몸이 극도로 나빠지면서 몇 년간 힘들게 보내야 했습니다. 태을주를 읽으며 하루하루 버틸 뿐이었죠. (2021년쯤) 내린 결론. 죽음에 관한 공포보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마무리할 곳을 찾자. 그렇게 정착하게 된 곳이 경기도 안성인데요. 신변 정리를 하며 지내던 중 하루는 이왕 세상 떠날 텐데 주문이나 잘 읽어보자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더군요.
그래서 2022년 12월 대한동방신선학교 멤버십 안내문을 보고 바로 가입하여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100일이 지난 어느 날 군산에서 다시 종도사님의 환단고기 북 콘서트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힘을 쏟아 참석했습니다. 현장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맨 앞자리에 앉아 종도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종도사님께서 주관하시는 우주의 빛꽃 설료화를 전수하여 자가치유 수행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송으로 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내려받아 수행하니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동맥의 영대혈 위쪽으로 뜨거운 기운과 함께 몸 안에서 번쩍번쩍하는 빛의 향연이 눈앞에서도 펼쳐졌기 때문이죠. 행사를 마치고 참석자가 거의 다 빠져나간 후 조용히 나오며 올려다본 하늘. 지난번처럼 웅장하고 거룩하게 느껴지며 이제 무언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대한동방신선학교 프로그램을 보며 수행하다 보니 직감적으로 이제 더는 미루면 후회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출하기 적당한 날을 잡아 안성 봉산도장을 방문하게 된 것이었죠. 그날 추 포정님과의 신앙 상담을 통해 매일 도장에 가서 진리 교육과 수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공부하면서 동방 한국 역사와 참 진리, 그리고 수행 체험들이 경이롭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은 의욕이 솟구쳤습니다. 앞으로 상제님 진리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며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천하사에 동참하는 참도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